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가 오늘로 700회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대학 입시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저희 상담받고 대학가자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진행되는 입학사정관 특집,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을 직접 모시고 바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톨릭대와 평택대 입학사정관을 직접 모셨습니다. 가톨릭대와 평택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많은 학교들이 이제 졸업식을 거행하는 시절이 됐습니다. 저희 학교도 오늘 졸업을 했는데 수험생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항상 고3 생활 너무 빨리 흘러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하루하루가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니까 이 시간들이 쌓여서 결국은 또 좋은 결과가 이어지니까 수험생 여러분 힘내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입학사정관 특집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이십니다. 합격을 부르는 슈렉 선생님이시죠. 인천 하늘고 정주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늘고 정주원입니다. 오늘 입학사정관 특집을 하는데 여러분들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인재상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과연 그 인재상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좋은 준비하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가톨릭대와 평택대 입학사정관께서 차례로 나와주실 텐데요. 먼저 가톨릭대 입학사정관이신 이소연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을 위해서 오는 2월 22일 토요일입니다. TBS 토요 미니 특강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전형 요소의 이해와 대비라는 주제로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강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TBS 교통방송 2층 회의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선착순으로 60명을 지금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해주시고요.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입학사정관 특집 가톨릭대와 평택대 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고의 교수진과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인성, 지성, 영성을 고루 갖춘 세계 속의 인재를 키운다. 네, 가톨릭대의 소개 영상을 봤습니다. 가톨릭대는 가슴이 뛰는 대학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인성교육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험생들도 그렇고 교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전년도 가톨릭대 입시 결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2014학년도 가톨릭대 입학사정관 전형의 그 결과와 주목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네,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은 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교과, 비교과 어느 한 영역에 특출난 학생이 아니라 고르게 잘하는 학생의 지원자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톨릭대학교에서는 사교육 영향 평가 연구를 진행하여서 입학사정관제가 다른 여타 전형에 비해서 사교육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을 밝혀졌고요. 또한 인성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면서 특히 2014학년도 스테파노 전형 가톨릭 고교장 추천 유형에서는 체험형 인성 면접을 최초로 도입하여 인성 인재 선발을 하였다는 것이 작년도 입학
결과의 좀 크나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소연 선생님께서도 이제 전형을 진행하고 하면서 작년 학생들의 데이터를 이제 결과를 좀 종합하다 보면은 좀 아쉬웠던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작년도 학생들의 아쉬웠던 점 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 자기소개서를 표절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사도 검색에 걸린 학생들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본인의 그런 과정이 없이 결과만 나열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점도 주의하셔야겠고요. 본인의 역할을 굉장히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또한 전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학업 계획을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막연하게 작성하여 그 대교육 공통문항 4번 문항에서 특히 범하는 오류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원 전공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라는 부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톨릭대 학생부 종합지원형을 지망하는 학생의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제작진과 미리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톨릭대 입학사정관과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장래희망은 사회복지사이고 가톨릭대 사회과학부를 희망하는 예비 고3입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똘똘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한가요? 가톨릭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할지 궁금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먼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정주원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2학년의 내신 평균 등급을 보겠습니다. 국어 2.72등급, 그 다음에 수학 4.5등급, 영어 3.5등급, 사회 3.23등급, 국수, 영사 평균 3.49등급입니다. 주요 과목 학기별 성적 추이를 보시면 국어는 1학년 1학기 때 3등급에서 2학년 2학기 때 2등급으로 상승했고요. 네. 수학은 1학년 1학기 4등급으로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까지 5등급까지 좀 내려가서요. 이 수학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영어는 1학년 1학기에 3등급에서 하락해서 다시 상승을 거치면서 2학년 2학기에 4등급으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예, 수능 성적 보시겠습니다. 작년 11월 모의 수능을 보면은 이제 9월과 비교해 보면요. 일단 11월 성적은 국어가 3등급, 수학이 4등급, 영어가 3등급, 생활과 윤리 2등급, 법과 정치가 4등급입니다. 9월과 11월 모의 수능을 보면 국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오히려 하락을 했고요. 네. 수학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영어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좀 성적이 상승이 되는데 모의고사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희망 전형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희망 전형은 가톨릭대 사회과학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 비교과 활동 교내 활동 보시면요. 사회복지학과 자율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다문화가족 동아리 신문을 만들었으며 하나급 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손소독기 관리 도움 일을 했습니다. 교회 활동 보겠습니다. 인천진로 페스티벌 체험 활동했고요. 숭실대 위클리 전공체험,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체험했고요. MBC 1218 사랑의 열매 캠프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톨릭대 프리 엘프 캠프, 그 다음에 진로교육 체험점 있고요. 봉사활동으로는 1학년 때 73시간, 2학년 때 144시간으로요. 노인복지시설 등 전체 217시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수상 내역 보겠습니다. 2012학년도에 2학기 독서력 경진대회 장려상, 진로직업 캠프 소감문 우수작 3위, 자기소개서 쓰기 경진대회 3위, 교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네, 앞서서 2013년도. 네, 2013년도 보시겠습니다. 동아리 발표회 감상문대회 최우수상, 효문의 공모전 장려상, 청소년 봉사활동 체험수기 및 봉사상, 공모전 인천시 교육감상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표지쓰기, 공모전, 은상으로 다양한 수상을 좀 했습니다. 네.
네, 앞서 우리 정주원 선생님께도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다른 교과에 비해서 우리 학생이 이제 수학 교과 성적이 다소 이제 미진한 점은 인문계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수시에 지원할 때 최저학력 기준이나 여러 조건에 또 부합하기 위해서는 좀 관리가 필요해 보이고요. 네. 자, 이제 이소연 선생님과 또 정주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분석과 조언을 해 주실 텐데요. 먼저 이소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2015학년도 가톨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2015학년도 가톨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은 총 438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23.2%를 차지합니다. 네. 수시 모집의 대표적인 전형인 학생부 모집 종합전형을 화면에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시 학생부 위주 종합 전형입니다.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스테파노, 교육계 균등,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전형의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1단계에서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3배수 내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점수 80%와 면접평가 20%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또한 가톨릭대학교는 의예과를 제외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외에 별도의 교사 추천서나 포트폴리오를 받지 않습니다. 이번에 네. 평가 방법 및 평가 내용을 화면에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1단계 서류평가에서는 제출 서류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여 자기주도성,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평가 항목으로 평가하며 2단계에서는 3인의 평가위원이 전공 소양, 인성, 가치관 등의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음은 가톨릭대학교 서류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크게 자기 주도성,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평가의 큰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평가 항목별로 지원자의 사고, 행동, 결과를 모두 체크하여 평가에 반영하는데요. 각 평가 항목별로 어떤 사고를 갖고 어떻게 행동하였으며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때 학생이 제출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2015학년도 가톨릭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015학년도에 이 학생부의 비중이 더 강화됐다는 점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소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보셨는데 어떤 부분을 장점으로 더 살려야 될지 또 보완할 점은 어떤 것인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학생의 장점으로는 일단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갖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지원 전공 관련된 활동을 한 것을 장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학생은 고2 때 자율 동아리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독서 활동의 기록이 굉장히 많았고 관련된 수상 기록이 많았다는 것도 이런 것들도 좋은 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다만 보완되어야 될 점으로는 학생이 아직 학교 생활기록부가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학생이 장점으로 표현될 수 있는 자율활동 동아리 부분이 그 기록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가톨릭대학교에 학생이 진학하게 된다면 좀 도움이 될 만한 제가 합격 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 네. 일단 자기소개서에 학생이 되고 싶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관련된 역량을 관계지어서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관심,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나 철학이 잘 담겨서 자신의 행동과 관련지어서 쓰면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순히 스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의 과정과 어떻게 성장했는지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해서 정리를 해야겠고요. 끝으로 학생이 내신 성적은 사실은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에 지원하는 다른 학생에 비해서 조금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대학 수업을 이수하는데 충분한 기본 소양을 갖추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학업 성적을 조금 향상시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성적도 조금 상승을 시켜야 되고 본인의 그 관심이나 노력 같은 거를 더 드러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정주원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내신 보시면은 전교과가 3.28 등급에서 국영수 교과 등급이 3.49 등급으로요. 전교과가 좀 좋은데요. 아까 앞에서 이소연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 저희가 그 선생님들이 이제 작년도 카톨릭대 수시 합격자들을
보니까 보통 2에서 3등급 되는 학생들의 합격률이 한 48% 됩니다. 그런데 요 3, 4등급으로 넘어가면 한 12% 되는데, 물론 내신이 절대적인 비율은 아니지만 내신이 우수할수록 이 학생에 대한 그 잠재력이나 학업 성취도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생이 3.28등급이 조금 더 높이시면 3학년 때 관리를 하시면 아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11월 모의고사의 수학 점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또 3월부터 성적 향상이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제 긍정적이라고 하면 생활과 윤리가 11월에 2등급을 받아서 확실히 좀 모의고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네. 여러 전형에서 다양한 것들을 쓰면 좀 더 유리한 상황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교과 활동을 보면 그 진로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대학교 주최에 진로 활동 캠프나 이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가 되기 위한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리더십이나 아니면 또한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 요소로는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 보면 봉사활동이 그 사회복지사를 하기 위해서 217시간인데요. 대표적으로 그 요양원 봉사가 실제 90시간입니다. 지금 2년 동안 해서 한 100주 정도로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꾸준하게는 보이는데 그 지속적인 거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관리를 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점을 이제 보완해야 될 점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소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현재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를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 전형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전형상의 특징이 무엇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학생이 지원하는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부 안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의 특성상 향후 진로 계획이 뚜렷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고교 시절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하거나 공동체의식, 인성 부분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 시간이 많은 학생들이 많고요. 그리고 교과 성적 부분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전 교과 성적이 평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학년도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모집 인원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사회과학부 역시 4명 정도 감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약간의 경쟁률이 상승될 것으로 보여지고 반대로 가톨릭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신설됨에 따라 이쪽으로 학생들이 대거 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경쟁률이 하락될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담 잘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가톨릭대학교의 면접 방식이 궁금합니다. 면접 방식이요. 이소연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2015학년도부터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면접이 굉장히 좀 더 단순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기존에는 토론과 문제풀이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심층 면접 방식으로 변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공 교수와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전공 소양, 인성, 그리고 서류 내용의 진실성 및 가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습을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모의 면접 같은 식으로 질문지를 미리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주원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그 수시 6회 지원 전략을 또 다른 전략을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예, 먼저 우리 학생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꼭 쓰고자 한다라고 이미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그 3학년 때 내신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생활기록부 3학년 1학기까지에 대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활동 내용을 읽어봤는데 눈에는 딱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왜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6개를 다 쓰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서의 최저가 좀 높은 대학,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조합을 해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추천 전형으로는 물론 카톨릭 대학도 쓰시고요.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동덕 창의 전형이 있습니다. 1단계 서류 100, 2단계 심층 면접 60에 1단계 40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70에 학생부 30입니다. 최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여대 학생부 종합평가입니다. 1단계 3배수로 서류 100, 그 다음에 2단계, 1단계 60에 심층 면접 40입니다. 또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SSU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1단계 똑같습니다. 서류 100에, 그 다음에 2단계, 1단계 60에 면접 40입니다. 네. 추천 전형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오늘 내용 많이 도움 됐나요?
네. 네, 도움 많이 됐어요. 3학년 잘 보내시고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더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을 위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톨릭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하는 예비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강점은 지속적인 진로 희망과 노력이 돋보이고 자율 동아리 창설 및 교내 동아리에서의 적극적인 활동과 독서 활동 및 관련 교내 수상을 했다는 점입니다. 가톨릭대학교 합격 전략은 활동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 사항의 학생부 기재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입학사정관의 결정적 조언은 진로 희망에 적합한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라는 점입니다. 목표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로 가톨릭대학교에 꼭 합격하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학생뿐만이 아니라 가톨릭대를 지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소연 선생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가톨릭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그 입학사정관 전형에 비해서 학생부 비중이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학생부가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류평가 점수가 일단 100%로 학생부가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면접평가에서는 기존에는 면접과 서류 점수가 5대5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서류가 8, 그리고 면접이 2로 2단계에서도 강화됐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학생부가 강조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수험생들이 그 내신과 또 비교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유의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뽑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 여기서 네. 말하는 학교 생활이라고 하면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 모두를 말합니다. 교과 활동을 통해서 저희는 학생의 성실성과 대학 수업 이수 능력을 보고요.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학생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열정과 그리고 그 성장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한쪽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두 가지 모두 균등하게 잘 준비하시는 것이 합격에 보다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열정과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하면서 이소연 선생님께서 가톨릭대를 지원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마무리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교육부에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정책을 강조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하며 학생부를 보다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에서는 이러한 정책 이전부터 계속 이런 방식대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교생 여러분이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지원 전공과 관련된 준비를 차근히 해 나가신다면 가톨릭대학교에 합격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해주신 이소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2015학년도 가톨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입학사정관 특집 가톨릭대와 평택대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택대학교는 지난 100년간 우리들의 소중한 꿈을 지켜왔습니다. 세상을 바꿀 리더가 되기 위한 인재를 키워내는 곳. Global Leader. I am A Global Leader. 평택대학교입니다. 자, 이번에는 평택대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평택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신 이상용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평택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상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평택대학교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역량 강화 사업 지원대학에 선정되어서 명실상부한 경기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사학으로 비상하는 대학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이상용 선생님께 전년도 입시 결과를 먼저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14학년도 평택대 입학사정관제 합격한 학생들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나요? 네, 저희 평택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시행한 지가 벌써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해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지원자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은 단지 학생들이 성적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학생들이 어떤 지원 전공에 대한 그런 비교과 영역에 대한 준비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참 내실 있게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학년도 합격자들 이렇게 보면은 비록 그 교과 성적이 다소 낮더라도 지원 전공에 대한 비교과 활동을 많이 했던 학생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이 충실했던 학생들, 그리고 본인이 지원한 그런 전공에 대해 그 사전 준비를 잘한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어떤 내신 평균을 보면 심지어 5등급 이하의 학생들도 많이 합격을 했던 그런 2014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도 많은 수험생들이 평택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을 했을 텐데,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한 부분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수험생들이 그 전형을 준비하기 전에,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이 지원한 학과에 대해서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지원한 학과의 커리큘럼은 어떤지, 또 본인이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싶은지 그런 학업 계획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만 좀 설득력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쓰는 내용이 그냥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교환학생 가고 싶습니다. 또는 뭐 봉사활동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만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점수를 좀 받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평택대학교에서 면접을 볼 때 학생 이 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고 있나요? 구체적인 학업 계획은 어떻게 되죠? 이런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학과나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사전 조사를 좀 많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택대를 지망하는 예비 고3 학생과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예비 고3입니다. 네, 그렇군요. 평택대 전형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어요? 네, 조금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 알아보고 있는 중이군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서 전화하셨어요? 평택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려 하는데 준비해야 할 점이 궁금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먼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정주원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2학년까지 내신 평균 등급을 보겠습니다. 국어 5등급, 수학 4.23등급, 영어 5등급, 사회 5.13등급으로 국수영사의 등급이 4.84등급입니다. 주요 과목의 학기별 추이를 보시면 국수영사의 학기별 국어 5등급, 수학 4등급, 영어 5등급으로 큰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름과 내림이 비슷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성적표 모의 수능을 보시면요. 작년 모의 수능 보시면 국어 5등급, 수학 4등급, 영어 6등급, 생활과 윤리 5등급, 한국사 4등급입니다. 네. 예, 비교과 보시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평택대 PTU 인재전형 행정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고요. 교내 활동을 살펴보면 1학년 학생의 기획부원, 2학년 학생의 기획부장, 학교 축제 홍보 팜플렛 제작 및 동아리 부스 관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진학 캠프 시즌 1부터 4까지 참여를 했고요. 봉사활동은 네. 1학년 54시간, 2학년 17시간으로 전체 71시간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이제 교과와 비교과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교과 영역을 좀 이렇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 이제 수학에서 조금 우수한 성적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학생이 조금 더 관심 갖고 노력하면서 다른 영역으로 좀 확대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상용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2015학년도 평택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럼 저희 평택대학교 2015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5학년도 저희 평택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PTU 인재전형이라는 하나의 트랙으로 간소화시켜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PTU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평택 유니버시티 할 때 PTU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자, P, 포텐셜이 있는 학생, 잠재력이 있는 학생과 T, 탤런트가 있는 학생, 재능이 있는 학생을 뽑아서 U, 저희 평택대학교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그런 취지를 담은 전형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선발 인원은 15개 학과에서 180명을 선발을 하고요.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면접평가 10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저희는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만으로 학생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평가하는 내용들은 어떤 전체 성적을 보기보다는 관련 교과의 성적, 그리고 이 학생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또 비교과 영역의 활동과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면접 대상자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일단 면접 대상자가 되면은 1단계 성적은 더 이상 반영하지 않는 제로 베이스 시스템으로 2단계 면접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2단계 올라가게 되면은 면접 점수에 의해서만 합격 당락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디자인 계열 같은 경우 저희가 선발을 하는데 비실기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요. 다른 학과와 동일하게 서류평가, 면접평가만으로 선발하며 간호학과를 포함한 모든 학과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면접 대상자가 되면 1단계 성적은 제로 베이스가 된다는 점도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그러면은 우리 이상용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시죠. 먼저 장점부터 볼까요? 네, 제가 이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몇 가지 장점들을 발견을 했는데요. 일단은 그 학생부 활동과 같은 이런 비교과 활동 또 교사의 어떤 평가를 봤을 때 이 학생은 매우 활동적이면서 적극적인 학생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학생한테 강점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해서 생활기록부를 충실히 채워나가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그러한 활동 중에 학생이 사회탐구 창의 인성 캠프라는 활동을 했는데 이것은 또한 지원 전공 관련된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학생부를 내실 있게 다져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보완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완할 점인데 제가 학생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네, 학생. 네. 예, 생활기록부를 보다 보니까 무단 지각이 조금 많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느라 제가 따로 깨워줄 사람도 없고 제가 워낙 잠이 많아가지고 알람이 소용이 없는 거죠. 아침잠이 많군요. 네. 그럼 우리 학생이 보완할 점 제가 두 가지로 크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방금 제가 지적했다시피 1, 2학년 때 그 무단 지각 부분이 분명히 부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학년 올라가서 아직 남은 학기들이 있기 때문에 무단 지각하지 마시고 학생부의 그 출결 부분을 깨끗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교과 영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남은 학기가 있죠. 그동안, 우리 학생이 그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서 전공 관련된 그런 교과목들, 그 부분들의 성적을 향상시킨다면은 그게 또한 강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사회교과 그리고 영어교과 점수를 많이 보는 편인데요. 특히 이 두 영역에서 좀 점수를 이렇게 학생이 노력해서 올려준다면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상용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현재 평택대학교 합격을 위해서 보완해야 될 점을 몇 가지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했는데 출결 상황은 대학에서 항상 보는 기본적인 그 평가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고요. 또 하나 이제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통해서 전공에 대한 열정을 보여라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해주셨으니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주원 선생님께서는 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같이 보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 전교과가 4.86등급이고요. 인문계 학생이지만
그 사회보다 수학 성적이 좀 더 우수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그 평택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한 42명 정도 학생의 그 지원자의 분석을 한 결과 보니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어떤 내신보다는 그 학생의 전공적 역량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때 42명의 지원 결과를 보면 6등급 이상인 6, 7, 8, 9등급을 합격한 사례는 별로 없지만 5, 6등급이나 4, 5등급에서 합격한 학생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전공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신다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학생도 내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영어 점수가 6등급으로 매우 저조합니다. 그리고 사회탐구가 평균 4.5등급으로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네. 보통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은 사회탐구 점수가 오르는데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항상 준비하실 때 수시만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시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수능을 좀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비교과 활동 보면은 학생회 활동으로 축제 기획, 동아리 활동, 리더십 등 기획력이 되게 우수해 보입니다. 그런데 보완할 점을 볼 때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내신을 봤을 때 이 학생이 우수한가라고 했을 땐 저는 좀 의문표를 갖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자기주도 심학습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기록부에는 지금 제가 세어보니까 2학년까지 6장입니다. 그러면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소개가 안 돼 있다라는 거니까 조금 더 보완을 하셔야 되고요. 앞에서 다 얘기했듯이 1학년, 2학년 질병 무단 결과가 34회입니다. 많네요, 좀. 예, 저도 한 몇 년 만에 보는 학생인데 분명히 이 부분 자기소개서에 쓰셔야 됩니다. 쓰셔서 얘가 안 쓰시면 성실하지 못하다는 이미지를 받기 때문에 아까 기록이 필요하고요. 또 네. 앞으로 그 3학년 때는 좀 깨끗하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선하는 모습을 그래도 보이면 조금 긍정적으로 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이 또 앞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려면 어떤 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궁금해했었는데요. 이상용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미 그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한 부분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자기소개서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택대학교는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이 유리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수상이라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어떤 교회 활동들은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실 때 반드시 어떤 근거 있는 내용들 또는 이제 팩트 중심으로 써주시는 게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 보면은 분명히 본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또 열심히 활동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작성을 할 때 본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지혜 있는 기술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한 강점이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행정학과가 원하는 그런 인재상과 부합이 된다면 아주 좋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평택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학과별 인재상을 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놨으니까 자기소개서 쓰시기 전에 반드시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과별 인재상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담 받아봤는데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평택대 면접 방식이나 네.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네, 면접 방식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용 선생님께서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저희 평택대학교 면접은 1대 다 면접입니다. 지원자 1명이 면접관 3명과 15분간 면접을 보게 되고 심층 인성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면접 그 평가 영역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류 검증 영역입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상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을 질문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인성평가 영역입니다.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우리 학생의 장단점 그리고 진실성 그리고 만약에 봉사활동을 했다면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질문 그것을 통해 학생의 인성을 평가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전공 소양 부분에 관련된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 전공 소양에 관련된 이 질문들은 어떤 문제풀이식의 아주 그런 심도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학생이 사전에 이 전공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지원을 했는가 기초 영역에 관련돼서 질문하는 그런 정도의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면접을 준비하시면서 저는 크게 준비해야 될 것은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지원하는 전공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완전히 숙지하셔서 자신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공에 대한 이해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전에 그 학과의 커리큘럼과 본인이 왜 이 학과에 지원하고 싶은지 그 부분을 확신을 가지고 면접에 오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면접에 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평택대에 합격하면은 가장 이제 이상적일 텐데 어차피 수시에서는 또 이제 6장의 카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을 이제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유념해야 될 것은 지금 말씀드린 전략이 현재 성취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전략을 짜드리는 거니까 네. 3학년이 돼서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면 지금 전략보다 더 다른 어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정주원 선생님께서 이제 조언해주는 전략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주원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생기부가 한 6장 정도 되고요. 좀 내신이 부족해서요. 물론 평택대에 지원하시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좀 전형을 조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술과 적성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적성고사가 작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적성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성도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저가 있는 적성이 있고 없는 적성이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논술도 그렇지만 최저가 높으면 높을수록 경쟁률도 낮아지고 합격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을 먼저 올리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 등급으로 국영수사 평균 3등급 안으로 꼭 올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택대 이외에 대한 대학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호공대 경영학과입니다. 일반 전형으로요. 학생부가 상대적으로 38.7%고 적성이 61.3%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기술교대 산업경영학부 일반 전형입니다. 2인데요. 학생부 60에 적성 40입니다. 그다음 고려대 세종 일반 전형 학업능력고사 있습니다. 학생부 55에 적성 45입니다. 그다음에 카톨릭대 논술 우수자 전형 논술 50에 학생부 50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우리 학생 많이 도움됐나요? 네. 네. 이제 지각하지 않고 출결 열심히 할 거죠? 네. 약속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지금 말했으니까. 네, 오늘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평택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하는 예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강점은 비교과 활동과 교사의 평가 부분이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점입니다. 평택대학교 합격 전략은 성실한 출결 관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사회와 영어의 성적 향상이 필요합니다. 입학사정관의 결정적 조언은 학업 관리와 자기주도 학습 관리에 더욱더 노력하라는 것이고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평택대학교에 꼭 합격하길 바랍니다. 네. 평택대를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용 선생님께 또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평택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전년도에 비해서 아무래도 학생부 비중이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 평택대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왔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는데요. 반영 비율 부분에 있어서 약간 달라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과 영역 30%를 정량적으로 점수화시켜서 반영을 했고 나머지 70%를 자기소개서와 그리고 비교과 영역으로 해서 반영을 했는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갑니다. 네. 예,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정량화된 그런 성적보다도 전체의 성적을 보기보다는 이 학생이 정말 지원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전공 관련된 그런 교과목들을 열심히 공부했는가 그 부분들을 좀 더 보겠다는 거고 또 비교과 활동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것에 조금 더 우리가 중점을 더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도 학과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었는데 앞서 상담을 받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평택대 행정학과를 희망하고 있었잖아요. 그 학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본교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3가지 영역을 평가를 하는데요. 첫째로 성실성. 그 성실성을 가지고 본인이 어떠한 성취를 이루었는가,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한 사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로
봉사심을 봅니다. 근데 그 봉사심이 자기 주도적으로 열심히 봉사를 했는가, 그런 섬긴 경험에 대해서 느끼고 배운 바가 분명한가, 그것을 또한 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공 소양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사회교과와 영어교과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이 학생이 학업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행정학과도 그렇고요. 다른 학과도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재상을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상용 선생님께서 평택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마무리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그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학생들이 혼란스러운 면도 있고 불안한 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이 전형의 정답은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있습니다. 학교 생활 충실히 하시고요. 그리고 남은 학기 동안에 학업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 생활도 그렇고요. 면접 때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평택대를 지원하는 수험생 여러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입학사정관 특집 카톨릭대와 평택대 편을 함께 하셨는데요. 새 학년을 앞둔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상용 선생님, 정주원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 정경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도 입학사정관 특집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월요일에는요, 동국대와 단국대 입학사정관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새롭게 바뀌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1:1 맞춤 상담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